네, 스포츠 쾌도 난마 이강윤의 오늘을 기다리시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최동호 평론가의 이 스포츠 코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제가 매우 슬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검객 별 말씀이십니다. 류현진. 예. 처음에 2승 개막전에 나가고 2승하고 그러다가 어디 좀 다쳐가지고 열흘간 쉬더니 다시 또 잘합니까? 예. 잘 던지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아, 오늘도 했어요? 예. 오늘 이제 샌프란시스코전이었었거든요. 근데 예. 투수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공 하나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선발 투수가 9회 투아웃까지 잘 던졌는데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역전을 허용한다거나. 예. 오늘 류현진 선수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이제 8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거든요. 8이닝까지 갔어요? 굉장히 잘 오래 던졌네요. 예,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는 가장 오래 던진 이닝이에요. 8이닝까지 갔으니까. 근데 1대1이던 9회에 타석에서 교체됐거든요. 아, 류현진이 타자로 타석에, 들어갈 때? 예. 그러니까 1대1이니까 감독으로서는 이기기 위해서 승부를 걸어야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투수가 타석에 들어가면 교체해서 타자를 집어넣는 거죠. 1대1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우리 전문 용어로는 맨땅에 헤딩한 거죠. 승패 없이 물러난 거죠. 예. 아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경기에서는 이 LA 다저스가 1대2로 패했습니다. 이어서 올라온 이 마무리 투수가 점수를 줘가지고 패했지만은 류현진 선수는 8이닝 1실점이니까 굉장히 잘 던진 거고요. 오늘도 볼넷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개막하고 지금까지 볼넷이 단 2개밖에 없거든요. 단 2개밖에 없고 탈삼진은 오늘 6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들어서 류현진 선수가 가장 달라진 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뭐 커맨드다, 로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구력. 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볼넷이 거의 없이 던지고 있고요. 이 삼진이 많아졌는데 오늘도 그 위력은 그대로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승리를 추가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현재 3승 1패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ERA라고 하는 이 평균 자책점은 2.55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평균 자책점 2.55라는 얘기는 9이닝 한 경기를 던지면 평균적으로 2.5점 정도 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록상으로는 승패를 좀 추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피칭 내용은 아주 좋으니까. 아주 좋았죠. 예. 내년에 뭐 연봉 협상을 할 때 뭐 FA가 되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올 시즌 마치면 FA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피처로서의 캐리어나 이른바 그 꼼꼼히 매기는 성적표는 좋은 거잖아요. 예, 지금 투구 내용만 보면은 뭐 저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 MLB 관계자들도 탑 클래스의 투구 내용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그 볼넷 단 2개에다가 탈삼진이 특히 많거든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모두들 깜짝 놀라고 있죠. 지금 류현진이 올 시즌 들어서 몇 이닝쯤 던진 거예요? 대략 32이닝 정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는데 30이닝 좀 넘어갔습니다. 32이닝에 볼넷이 2개밖에 없다. 예. 이 말은 9이닝으로 나눴을 때는 1개 골도 안 되는 0점 몇 개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야, 거기다가 이닝당 평균 1개 정도의 또 삼진을 잡아내고 이닝당 있고요. 하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투수하면은 이 구속이 몇 킬로미터까지 나와. 이거 대부분 다 이걸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빠른 근데 볼. 지금 류현진 선수 150킬로미터를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부상에서 복귀하고 수술하고 난 뒤에 조금 볼 스피드는 올라가는데 메이저리그의 평균 구속이 150km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구속에 좀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류현진 지금 던지는 이런 스타일의 이 명투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딱 보면 투수들이 일단은 볼이 빠르면 유리하지만 볼 빠르기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다양한 구종과 제구력으로 승부를 거는 투수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노련해지고 타자를 요리할 줄도 알고 자기가 주로 써먹을 반찬이 많으니까 요때 섞어서 타이밍도 뺏고 그런다. 지금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던지고 싶은 공을
던지려고 마음 먹었던 곳으로 던진다. 야. 근데 다양한 구종으로 이걸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던지고 싶은데 던지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인가? 그게 프로의 투수 정도면은요. 예. 이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제가 옛날에 유명했던 투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예. 내기를 한대요. 어느 정도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 보통 컵 하나 차이예요. 컵? 컵. 우리 이런 이런 컵이? 컵. 예. 그러니까 이런 컵을 이 마운드에서 마운드 거리, 호수 거리까지 놓고서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못 맞추면은 컵 하나 정도 이게 살짝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해설가들이 얘기를 할 때 공 하나 차이, 공 하나 차이, 공 반 개 차이 해가지고 에이 설마 그럴까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그 정도. 과장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특히 이제 변화구 같은 경우에 공이 이제 옆으로 휘거나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변화구를 던져가지고 이 컵을 맞춘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공 하나 차이. 그래서 저 들으면서 저 양반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저렇게 과장을 하나 보다 했더니 예. 그게 과장만이 아니군요. 이런 컵 하나 차이. 야구공이 요만하잖아요, 지름이. 예. 진짜 놀랍네. 자, 저 이거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침에 발제라 그러나 이렇게 아이템 얘기하실 때 아이템 뭐 주제라고 아이템이죠. 이걸 예. 딱 받아보고 예. 이제 최동호 평론가는 정말 다르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빈볼과 자본주의를 주제로 투수들의 야구 예절. 저 무슨 박사학위 논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뭐 막 감독끼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붙고 막 그랬다면서요. 예, 그랬고 근데 이 빈볼 논란 빈볼이라는 것은 머리 위협구죠. 보통. 머리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 쪽으로 간 거예요? 머리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예. 결국에 또 이 머리를 맞는 경우도 빈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퇴장시키나요, 우리나라는? 헤드샷을 이제 머리에 맞는 공을 헤드샷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헤드샷은 무조건 퇴장입니다. 그 투수를? 예. 근데 이 최근에 있었던 빈볼 논란이 몇 차례 있었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에서 빈볼 논란의 핵심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사과를 제대로 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였었거든요. 예. 근데 요 논란 속에서 보면은 우리 팬들의 반응을 보면은 오히려 삼성의 덱 맥과이어라는 외국인 투수는 이 모자를 벗고 90도로 인사하는 폴더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장면을 보고서 이제 투수가 너무 이 모자를 자주 벗고 사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예. 주장을 주장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의 논리대로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우리 행동이 규정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본? 거기서 예, 자본의 논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이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이 참 다양하거든요. 예. 첫 번째로 잘 아시는 통합의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통합 우리 2002년에 경험했고요. 지난해 월드컵만 하더라도 독일전 맨 마지막 이기니까 우리는 뭐 다 하나가 됐잖아요. 예, 맞아요. 통합의 기능이 있어요. 또 여가 생활이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여가 생활이라는 의미는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노동 생산성 향상 그리고 노동력의 재생산 과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포츠 자체가 이데올로기화가 되어 있죠. 이데올로기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렇죠? 민족주의. 우리가 이기면은 역시 우리는 대단해. 뭐 올림픽이나 예, 축구 한일전 뭐 이런 예, 거잖아요. 그런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프로페셔널리즘을 강화하거든요. 예. 프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프로라는 얘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사하게 된 것이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요. 그래요. 예. 이거든요. 아마가 아닌 프로는 예. 뭔가 전문적이고 맞습니다. 결함이 없어야 하고. 예. 예. 근데 이 프로 야구를 보면서 우리가 프로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배당하게 된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있는데 예. 우리 스스로 프로답지 못하게 왜 이래? 프로답게 해야지 하는 얘기 그 의미가 말씀하신 전문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일한 만큼 받는다. 예.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퇴출이나 해임당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자본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 우리 스스로 프로야구를 보면서 수없이 계약 기간 내에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는 감독이나 선수들, 퇴출당하는 선수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그게 원래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 규정상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해야지 된다. 예를 들면 예. 이렇게 규정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프로 출범하면서 기업이나 구단에서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스스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일상적으로 프로 스포츠를 보다 보니까 우리도 동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에 이제는 프로 스포츠를 지금은 소비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한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일상의 지배 효과라는 얘기가 나타나는데 이 소비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보거나 중계 방송 봐가지고 그 경기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경기 보고 나면 그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면은 스포츠 뉴스 봐야지 되죠. 예. 또 출근해서 인터넷 보면은 또 스포츠 뉴스 보게 되죠. 예. 또 이동하면서 광고를 보면서 손흥민이나 예. 유명한 스타 선수들의 이 광고를 보면서 광고가 전달해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그 이미지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대중소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은 이 상품의 이 사용 가치를 보고서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의미를 보고서 이걸 소비한다, 물건을 산다. 그래서 이 단순히 어떤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품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계급이나 위치를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고 동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에. 그렇죠. 그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 때 나이키 몇 년간 내리 모델을 했는데 예. 그 전에 골프를 아주 전문적으로 골프 용품이나 그 뭐죠? 클럽 뭐 예.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오는 이른바 전문적인 업체들 뭐 테일러메이드라거나 핑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매출을 나이키가 한꺼번에 그냥 제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힘과 인기와 플레이 때문에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라는 브랜드 때문에 잘한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수천만 번의 스윙 연습과 그 허리를 골대로 꼬았다가 풀리는 탄성을 이용해서 멀리 보내고 맞습니다. 이런 건데 결국은 지금 나이키 용품을 사면서 타이거 우즈를 연상하듯이 근데 거기에는 교묘히 소비 효과. 타이거 우즈의 이 실력은 있고 그 실력을 이미지화해서 폭발적으로 소비를 이끌어내는데 거기는 자본과 미디어가 협력하게 되죠. 타이거 우즈만한 그 이미지로 그 실물을 봐서 그 정도 남자를 보면서 여성 팬들이 뭐 가슴이 설레이거나 물건을 실제로 사게 한다는 거, 그 정도 얼굴은 뭐 우리 이강윤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미디어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스포츠가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이끌게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게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프로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자본의 개입 없는 프로스포츠는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스포츠를 보면서 우리 능력 없으면 그냥 그만둬야지 돼. 받아들이게 되고요. 몇 연패하는 감독 바꿔치고 이런 거. 그래서 그 결과가 이 프로페셔널리즘을 강화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계약이나 아니면은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지는 그거를 받아들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빈볼을 두고서 만약에 예. 투수는 일부러 맞췄던 실수로 맞췄던 간에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뭐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스포츠는 무한 경쟁이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안한 일을 했어도 사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한 경쟁이에요. 예. 이 무한 경쟁인데 이 무한 경쟁을 우리 스스로 세뇌당하게 된다면 단순히 프로스포츠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 사는 이 세상 이 세계도 무한 경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마치 우리가 예전에 흔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프로스포츠가 갖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 정치적으로 역기능이 우민화. 예, 그렇죠. 예. 이 프로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동안에 정치와 권력이 무슨 행태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스포츠로 돌린다는 얘기인데 스포츠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현실의 모순이나 고통은 잊어버린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더 발전돼 가지고 스포츠가 발전되다 보니 나름의 이데올로기를 전파를 해서 이 대중 소비 사회의 소비자 네. 역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 경쟁 논리에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투수는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반대로 투수가 실수로라도 몸에 맞는 공이 나왔을 경우에 이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스포츠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무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이런 그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분들끼리의 그룹과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 살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자라나는 선수들에게도 스포츠가 무한 경쟁이 아니다.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서로 예. 너희들이 운동을 업으로 삼아서 프로의 세계에 입문을 한다 하더라도 프로 스포츠는 자본의 운동 논리의 속성상 끊임없는 무한 경쟁과 자본의 관철을 하려 하겠지만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품성이나 인성은 잃지 말거라 이런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맞습니다. 예. 맞고요. 이 스포츠가 상업화 또 산업화가 예. 되면서 바로 무한 경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려 보면은 프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을 강조를 했죠. 예. 근데 이 상업화와 산업화가 되면서 무한 경쟁이 시작이 된 건데 무한 경쟁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성적 지상주의, 결과 위주,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이기고 봐라. 이 국위선양 이런 개념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나 아니면 기업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보면 그게 전부 다 자본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참 빈볼과 사과 그것을 소재 삼아서 자본주의의 요소와 그것의 비인간성 그리고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할 스포츠의 자세 흔히 아이들에게는 말하는 스포츠맨십이라는 것과 예. 스포츠 현장에서는 괴리가 생기는 것 이렇게 칼같이 구분을 또 해내시다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쭉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냥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그런 역할만 할 뿐이죠. 겸손하시기. 예, 별 말씀이십니다. 자, 스포츠 쾌돈 한마 오늘은 최동호의 스포츠 경제학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코너 들어갈까요?